아프리카 특수직업 여성을 대상으로 에이즈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아프리카에서 백신 테스트를 해보자. 프랑스 뉴스 채널 LCI에서 장폴 미라 파리 코친 병원 실장의 발언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는 마스크, 의약품, 치료시설이 없다 라며 이번 사태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지 않냐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돈도 없으니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자는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이죠. 이에 영국 첼시에서 뛰었던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월드스타 드록바는 아프리카는 실험실이 아니야,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니픽으로 보지 말아라 라며 강력한 분노를 표출했고, 글로벌 국민청원 사이트 change.org를 통해서 문제의 발언을 한 장폴 미라 프랑스 의사를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치료시설도 의약품도 심지어는 마스크도 없는 아프리카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덧 전세계 확진자 수가 12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내 확진자 수가 3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다 보니 국가 간 마스크 쟁탈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현지 경찰이 주문한 마스크 20만 장이 태국을 경유해 독일이 아닌 미국으로 간 사건에 이어서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관리와 의사들이 중국에서 프랑스로 향하던 마스크 수백만 장이 상하이 공장에서 미국 업자들에 빼앗겼다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미국의 현대판 해적 행위라 비판하는 등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되기 전까지 꽁꽁 감춰왔던 일본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2배로 넘어선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수천 명에 달하는 일본의 확진자들이 자신의 이동 경로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빠른 역학 조사를 통해 2차 확산을 막을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보건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전 세계가 혼란을 겪는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국가, 네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지난해 100번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에티오피아의 기적이라 불린 남자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는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고 싶다 요청했고,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대응은 놀라웠다. 한국 정부가 접촉자를 끝까지 추적 치료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면서 아프리카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험과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에티오피아와 베트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한국을 칭찬하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한국산 진단 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삭감해라 외치며 심지어는 한국의 태극기를 이렇게 바꿔 한국인들의 뚜껑을 열리게 만들었고, 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사과를 하기는커녕 최근에도 한국인들을 비꼬는 게시물을 추가로 올렸고, 한 베트남 네티즌은 한국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베트남이야, 제발 와줘. 그런데 너가 오면 삘처럼 갇혀있을 거야. 너무나 충격적이죠. 한국이 투자해준 덕분에 먹고 사는 나라 베트남, 큰손이라 불리는 한국인 관광객 수백만 명이 매년 베트남을 찾아준 덕분에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나라 베트남, 공무원 월급이 27만 원에 불과한 나라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며 양질의 일자리 수십만 개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고마움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는 베트남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카메룬에 갇힌 한국 교민들과 한국인 봉사단들을 위해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선해 이미 폐쇄된 항공을 국영 항공사까지 동원해 예정에 없던 운행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탑승객이 너무 적다 보니 한국인 한 명당 내야 하는 비행기 가격이 너무 비쌌는데,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전액을 부담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는 1950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주민이 파견된 남아공을 제외하면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수천 명의 병력을 파병해준 한국의 형제국이죠. 이번 사태 때도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베트남이나 일본처럼 한국을 막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없던 운행까지 만들어 주었고, 심지어 비행기 값까지 대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서울에 본사를 둔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후원을 해주던 아프리카 10개국 주민들은 한국에 보답하고 싶다며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한국에 수천 장을 보내왔고, 월드비전 국제본부는 이러한 한국에 19만 장의 의료용 마스크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한국에 보내온 가나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받았으니 갚는 게 당연하다. 조금이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베트남은 언제쯤 이 당연한 행동을 한국에 보여줄지, 베트남 경제를 일으켜준 한국에 조금이라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최근의 사태로 인해 집에서 격리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외출 자제에 따라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집에 오래 있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거나 TV나 영화 같은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스포츠 경기들의 잇따른 취소와 도쿄올림픽 연기 등으로 인해 즐길 만한 콘텐츠들에도 제약이 생겼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는 최근의 사태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회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가 올해 1분기 700만 명 이상의 유료 가입자 증가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인들의 엄청난 관심과 호평을 받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김은희 작가의 신작 배두나 류승룡 주지훈 주연의 킹덤 시즌2입니다. 킹덤 시즌2는 27일 기준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를 기록하며 신선한 좀비물이라는 평과 함께 미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어갑니다. 킹덤 시즌1은 93%를 기록했으니 전작보다 더 나은 평을 받았네요. 뒤이어 포브스는 킹덤2에 대해 지금까지의 좀비물 중 최고이며 워킹데드를 뛰어넘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옵저버는 왕좌의 게임의 정치적 음모, 기생충의 계급 갈등에 좀비의 위협을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영화 전문 사이트 IMDb 평점도 8.9점을 받았습니다. 시즌1의 평점 8.3점을 뛰어넘었으며 아카데미 사관왕에 빛나는 기생충의 8.6점보다도 높은 점수입니다. 워킹데드, 왕좌의 게임, 기생충같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최고의 작품들과 비교될 만큼 해외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사실 킹덤 시즌1도 미국에서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사극의 관습을 파괴한 작품이라며 킹덤 시즌1을 2019년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 탑10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시즌2도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킹덤 시즌2는 LA 할리우드의 선셋 블러바드, 웨스턴 애비뉴, 뉴욕 타임스퀘어의 5개 광고가 게시되며 미국에서의 엄청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킹덤의 인기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킹덤2는 공개 이후 꾸준히 오늘 한국의 탑10 콘텐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190여 개국에 동시에 공개되는 킹덤2는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권에서도 순위권에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허용되지 않지만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드라마 순위에서 킹덤이 7위에 랭크되었고 SNS에서도 킹덤에 대한 감상평과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킹덤이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용상 최근 전 세계를 덮친 사태와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킹덤 시즌2의 주연 주지훈 배우의 인터뷰를 보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좀비라는 소재에 낯선 한국형 사극이 더해지고 게다가 긴장감 있는 권력형 암투가 덧붙여지면서 해외 팬들에게 참신하게 다가갔다고 언급했습니다. 배우들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배두나, 주지훈 배우는 외국 친구들에게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었고 배우 류승룡 씨는 다큐멘터리 촬영차 아프리카에 갔는데 사람도 별로 없는 넓은 초원에서 외국인들이 알아봐서 놀라웠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근 다시 큰 주목을 받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안현대감 역을 맡은 배우 허준호 씨인데요. 허준호 씨는 지난 2005년 뮤지컬 갬블러를 공연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현장에서 한 일본 취재진은 최근 한일 간에 문제가 되는 독도 이슈에 대해 허준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황당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허준호 씨는 곧장 단상에서 질문한 일본 기자 앞까지 걸어가서 기자의 펜을 낚아챈 다음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갑작스럽게 빼앗겼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분노를 느껴보라는 의미로 일본 기자의 펜을 빼앗은 것인데요. 이후 해당 일본 기자는 무례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연거푸 사과했다고 합니다. 타국에서도 소신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허준호 씨는 지난 3.1절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한독립 만세, 3.1절 100주년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태극기가 부착된 점퍼를 입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배우 허준호 씨와 한국형 좀비물 킹덤이 전 세계에서 더욱더 사랑받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